안녕하세요. 순상밀톡의 남보람입니다. 이번에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훌쩍 뛰어넘어서 핀란드의 겨울전쟁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육군본부의 외국 전쟁사 연구 장교로 있을 때 정리해가지고 육군 참모총장께 보고했고, 참모총장께서 전군에 전파하라고 그래서 장교들은 전부 다 이 내용을 봤을 겁니다. 독일과 비밀 조약을 맺은 소련은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을 하면 함께 공격을 시작해서 폴란드를 나눠 가지기로 했었죠. 폴란드 점령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소련군은 곧장 핀란드를 공격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여기가 군사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유럽 쪽을 공격하면서도 뒤가 계속 구린 거야. 얘들이 어떻게 할까봐. 그래서 이제 일단 핀란드라도 쳐가지고 여기에다가 핀란드에 딱 알박기를 해놓고 유럽을 공격하려고 그런 거예요. 1939년 소련군이 핀란드를 공격합니다. 핀란드는 소련의 침공을 150일 버텨내요. 후일 이 전쟁을 이제 겨울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1939년 11월 30일 소련이 핀란드와의 국경선에 병력을 투입한 바로 이날이 겨울 전쟁의 결정적인 하루입니다. 소련은 핀란드를 하나의 간이역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2주 만에 속전속결로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죠. 25개 사단 54만 명을 한꺼번에 핀란드 방향으로 진격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핀란드는 신생국이긴 했지만 독립을 향한 열망이 아주 강했어요. 그리고 소련의 침공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1917년 옛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부터 국방력을 엄청나게 강화해오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결실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세 가지만 꼽자면 만네르하임 방어선, 수오미 기관단총, 모티 전술입니다. 만네르하임 방어선, 이것은 핀란드가 인접국인 스웨덴과 독일의 기술, 예산을 지원받아서 축성한 요새형 방어선이었어요. 명칭은 1917년 핀란드 독립의 영웅 칼 구스타프 만네르하임 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죠. 만네르하임은 나중에 겨울전쟁의 총사령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방어선은 핀란드 남쪽의 카렐리안 지협에 구축돼 있었어요. 진지를 파고 홀을 구축했고요. 중로 지역을 콘크리트 벙커를 설치를 했고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그 안에서 부대 전체가 먹고 자고 싸울 수 있도록 실전형 벙커를 구축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산의 제약 때문에 콘크리트로 보강한 진치하고 호는 사실은 극히 일부였어요. 계획한 것의 3분의 1도 완성하지 못했는데 전쟁 발발 직전까지 콘크리트 기관총 진치 157개소, 포병 진치 8개소, 이게 전부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방어선을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오히려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카렐리안 지협에 구축된 방어선을 강화하고 나머지를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이 올 곳을 강화를 하고 별로 올 것 같지 않은 곳에는 그냥 포기한 거예요. 전략적인 포기라고 하죠. 국경 북쪽하고 중앙에 들어갈 시간과 노력을 카렐리안 일대에 그냥 집중을 한 거예요. 대신 북쪽과 중앙의 철도, 도로, 다리를 폐쇄하고 아예 그쪽을 개발을 안 했어요. 와도 갈 수 없게 만든 거죠. 두 번째는 미흡한 방어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인공장애물 대신에 바위, 고목 이런 걸로 자연장애물로 장애물 지대를 만든 거예요. 이게 임시방편의 조치이긴 했는데 나중에 방어선을 은폐, 엄폐하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데 장애물인지 이게 진짜 자연지형지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자연지형지물인가 갖고 가다 보면 핀란드군이 나와서 총을 쏘네. 그래서 핀란드군의 방어 위치를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두 번째, 수오미 기관단총 한번 얘기해보죠. 이것을 핀란드 군인들은 권총이라고 부른대요. 그만큼 총신이 짧았기 때문이죠. 이 총은 좁은 참호에서 방어해서 사격할 때 편하게 만든 거예요. 방어 진지의 그 좁은 안에서 이게 길면 쏠 수 있어요? 힘들죠. 짧고 바로바로 쏠 수 있는 기관단총으로 만든 겁니다. 이 총을 본따서 소련군이 만든 총이 이른바 따발총, PPSH 41 기관 단총이죠. 소련군뿐만이 아니라 북유럽 대다수 군대가 나중에 이 총을 수입을 하거나 모방 제작해서 씁니다. 그만큼 북유럽의 험난한 지형, 눈 쌓인 지형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았어요. 이 총의 성능 덕택에 핀란드군은 처음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전술적 운용을 할 수 있게 돼요. 바로 히트 앤드 런이죠. 유격작전입니다. 전쟁 발발 중에 만들어진 것, 바로 모티 전술입니다. 핀란드어로 모티라는 것은 원래 지방 방언인데요. 쪼갠 장작을 뜻해요.
모티 전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적을 고립시키고 흩어지게 만들거나 혹은 적의 힘을 제한한 후에 각계격파하는 것이 요체인 것이죠. 마치 장작을 쪼개듯이 말이에요. 여기에 핀란드군이 설상위장 스키 부대를 더해요. 핀란드는 통상 10월 말부터 다음해 4월 중순까지 눈이 오고 많이 올 때 70cm 이상이 쌓인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설상위장은 진짜 기습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죠. 안 보여, 흰색 옷 입고 나가면. 여기에 스키를 보급했어요. 지금이야 뭐 스키 타고 가는 거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전쟁사 우리가 아니까 당연하지 생각하지만 부대의 전술의 일부로서 스키를 이용했던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이 겨울전쟁의 전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39년 11월 30일 소련이 핀란드와의 국경선에 마치 국경을 넘어서 행진하는 것처럼 25개 사단 54만 명을 한꺼번에 핀란드 방향으로 진격시킵니다. 핀란드군은 병력, 무기, 장비가 부족했지만 가장 강력한 우군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핀란드의 겨울이죠. 1939년 12월부터 해안에 인접해 있던 핀란드의 기온은 영하 43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소련군은 방한복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 갖고는 택도 없었어요. 사단별로 1000명 이상이 동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저체온증으로 죽었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곳곳에 선체로 얼어 죽어 있는 병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선체로 정말 얼어 죽게 했겠습니까? 이제 동상으로 죽은 얼어붙은 그런 시신을 핀란드군이 선전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겠죠. 그 이후에 전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춥고 눈바람이 불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리고 허리까지 눈이 쌓여있고 여기서 소련군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앞에 차량, 앞 사람이 간 길을 따라서 쭉 종대로 가는 거예요. 전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종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핀란드군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흰색 설상 위장을 한 핀란드군이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스키를 타고 재빠르게 와서 수오미 기관단총으로 소련군을 기습하고 바로 달아나니까 피해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핀란드의 겨울과 핀란드 게릴라 부대들은 이런 방식으로 소련군을 전선에 석 달이 넘게 묶어둡니다. 2주에 점령할 거라고 봤는데 석 달이나 묶여 있었던 셈이죠. 결국 독일과 함께 공격을 해서 유럽을 나눠먹겠다는 소련의 목표는 달성되지 않습니다. 소련군은 자만했죠. 양쪽으로는 3배 이상, 질적으로는 그 이상의 우세를 점하고 있었지만 리더들이 무능했습니다. 공격한 지 1시간 만에 1000명이 전사했다니까 말이 됩니까? 핀란드군은 뭐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 부대에 27대 전차가 파괴됐다고 하니 지휘부의 무능력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 스탈린의 대규모 숙청. 스탈린이 유능한 장군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무능력한 지휘관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날까요? 1940년 3월 12일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핀란드가 휴전을 제의합니다. 왜 전쟁을 더 수행할 수 없다? 전장터에 보낼 수 있는 연령의 남성들이 모두가 소진이 된 거예요. 총력전으로 그야말로 끝까지 버틴 겁니다. 발이 지금 3개월째 묶여있잖아요, 소련도. 그래서 소련도 그래, 야, 휴전하자. 그래서 3월 13일 모스크바 강화 조약이 맺어집니다. 이 소련하고 핀란드가 휴전을 했잖아요. 누가 이득봤다? 핀란드가 이득봤다. 군사 강대국 소련을 상대로 3달이나 버텼잖아요. 주변 국가에 진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고슴도치와 같다 이런 인상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유럽 공산화를 저지한 민주국가다 이런 아주 명성을 얻었어요. 소련은 배상금도 받고 또 핀란드 땅도 가져가요. 전략적 요충지 굉장히 중요한 거. 근데 그거 얻었지만 국제적으로 위신이 실추됐잖아요. 그 겨울전쟁에서 보여줬던 소련군의 지리 멸렬함으로 인해서 독일군이 소련을 우습게 봤기 때문에 독서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죠. 소련이 핀란드와의 국경선에 마치 행진하듯이 병력을 투입한 1939년 11월 30일 바로 이날이 겨울전쟁의 결정적인 하루입니다.